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지금은 오후 4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12일 매일경제신문에 반중정서만 부추길 중국의 비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인 방역 보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국 절차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비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인 방역 보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바이러스 공포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되었죠. 우리 한국 사회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바이러스를 대했나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자체에서부터 소독기를 동원해 가지고 코로나19 긴급 방역이라고 해서 붕 하고 다녔습니다. 또 길바닥과 건물 외벽, 교실 바닥과 책글상에다가 소독약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포항시장 이강덕 씨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방역을 한다고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꽃밭에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 꽃밭을 갈아엎고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들면 모이지 말라고, 정차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일출도 보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관, 민 합동으로 그야말로 광기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성의 힘 모아 새 도약하는 경북 건설의 앞장서자라고 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신년 교례회를 가졌는데 기념 촬영을 하는 속에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경북교육감 이하 여성 회원들이 한복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모두들 마스크를 벗은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실내에서 행사를 할 때 또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본인들이 마이크 잡고 뭔가 말을 할 때 마스크를 지금 벗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외 마스크는 의무화해서 배제되었습니다. 많은 아직까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예, 자기가 자유롭게 쓰고 싶다,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 마스크 실내외 의무화를 할 때 왜 자유롭게 쓰도록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 정도는 균형 있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 마스크 벗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안 벗으면 벌금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반발하겠죠. 벗든 말든 내 마음이야 라고 언급하지만 착용시킬 때도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게다가 실내 마스크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해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닌데 불구하고 사진 찍을 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왜 벗죠? 왜 벗습니까? 2020년 봄에 곧바로 저는 이거는 공포가 과잉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공포가 과잉되면은 우리의 이성과 일상이 무너집니다 라고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달았습니다. 심지어 전단지까지 제가 자비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 교무실, 행정실, 주변 상가 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도장에 다니는 학부형들에게도 나눠주고 공식적으로 학교가 2020년 3월에 폐쇄가 되고 교습소, 태권도장 포함한 학원들도 자발적으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우리 태권도장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럴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 갇혀 있으면 면역력이 더 저하된다. 더군다나 아이들만 집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경제 활동을 하고 귀가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에 기존 독감 사망자가 연간 3,0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존 독감 사망자가 250명밖에 안 된다라고 축소해서 자기 멋대로 개인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독감이 이미 그러할지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과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질까봐 그런 걱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으로 멋대로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언급하지만 독감 기존 사망자가 3,000명입니다. 기저질환 그리고 합병증 더해지는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우스갯말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죽었는 사람이 콧구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그거 사망자로 집계될 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는 이건 순전히 지연 말단적인 내 개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도장에 다니는 학부형 중에서도 저 관장은 방역 지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주부는요,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가다가 저와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 주부가 밖에서 산책을 하다 보니 답답해서인지 마스크를 손에 벗어서 들고 있었습니다. 마주오고 있는 제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벗어서 들고 있는 마스크를 들고 자기 앞에 가린 다음에 제가 지나가는 동선을 보면서 이렇게, 예. 슬픈 풍경이죠.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안 될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동선이 개인정보고 인권이고 뭐고 간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이들이 다니지 말라고 부모들이 막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길로 다니지 마. 마치 호랑이가 나온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진자가 들렀다고 하는 가게들은 전부 다 연무식 방역을 하고 몇 월 며칠까지 문을 열지 마라, 폐쇄하라고 하는 강제 명령서 종이가 붙었습니다. 뭐 개인의 인권이다,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 추구권이다,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멋대로 했습니다. 전시 상황처럼 했습니다. 몇 시까지 장사하라, 몇 시까지 장사하라. 영업시간을 제한을 시키고 몇 명끼리만 앉아라. 단체로 여행을 가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는 총극이 연출되기도 했죠.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진열대에서는, 가판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바로 옆에 음료가 나온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마십니다. 무조건 써야 된다고. 단속 공무원이 필요 없이 일반인끼리 눈총 주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6, 7차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 여자 교사도 있고요. 음악 예술을 한다고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서 이웃이라고 하는데 연속해서 수차례 민원 고발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죠. 5호 감시제가 남한사회에서 작동했던 겁니다. 마스크 강제 착용 이행률 전 세계 1등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독보적입니다. 질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음식 먹는 사이사이에는 아크릴 칸막이를 세웠습니다. 바이러스는 개구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길바닥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약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개구리도 점프력 좋은 개구리는 그 아크릴 칸막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세워놓고 거대한 연극이 벌어졌던 거죠. 예능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출연자들 전부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예, 가수 쓰지 않고 방청객들은 씁니다. 투명 마스크를 쓰죠. 또 그 아마 방송사에서 나눠줬는 것 같던데. 그런데 거기 마스크 안쪽으로 보이는 입 즐겁게 웃으면서 그거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 하나 연예인 패널들은 왜 쓰지 않고 우리만 쓰나요? 묻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물었다면 당신은 나가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가 소수를 완전히 폭력으로 압도한 사회가 3년 동안 한국에서 보였던 겁니다. 학습 사례로 본다면 아주 훌륭한 샘플이 되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학습 소재로 삼기에는 너무 슬픈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도 미친 듯이 줄 서서 마스크 쓰고 주사 안 맞으면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강제 접종을 시키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지침을 어기냐는 겁니다. 언급하지만은 마스크를 무조건 강제로 착용시킬 때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또라이 취급을 받은 거죠. 지금에 와서 당신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제가 안 됐는데 왜 벗나요? 라고 하면 볼멘 소리를 하겠죠. 아이고 뭘 그렇게 팍팍하게 굴어요. 사진 찍을 때 잠시 벗는 건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결혼식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꼈더랬습니다. 식당 들어가기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먹을 때는 벗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거의 3년 만에 어차피 식당에서도 안 쓰는데 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임신기간 10개월입니다. 꼬박 그거 곱하기 3배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슬프지만 반갑고 다행한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모두 전체가 미친 듯이 달려갈 때 너무 이러지 맙시다라고 했던 사람은 또라이가 되고 이제 와서 그렇게도 매섭게 몰아가다가 왜 당신들 천연덕스럽게 지침을 어기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나요? 라고 지적을 하면 별난 사람이고 꼰대가 되는 겁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극소수가 되는 거죠. 우리 경주시장은 2022년 3월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태권도장, 교습소 포함 경주시 전역의 학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래놓고 아무런 후과도 없습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모하러 갔었습니다. 경주시장님 아마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알 겁니다. 여기는 뭐 그리 대단한 일 하는 곳인가요? 같이 문 닫읍시다라고 피켓을 들고 나갔습니다. 경주시장님 저 앞으로 지나갈 때 그래도 시민이 와 있으면 선거 때마다 줄곧 머슴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모시겠습니다. 라고 90도 인사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시민이 와 있으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싶어서 경청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목례라도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예? 똥을 대하는 듯한 태도로 이러면서 지나갔죠. 시장님 이거 읽어주세요 할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중얼거림으로 저를 약간 불가촉천민처럼 대하면서 지나갔죠. 의회에서 누가 한 명 애로사항을 들어보려고 했습니까? 그 시청에 누구 한 명 나왔어. 과장급이든 누구든 한 명이라도. 재난 상황에 입는 잠바는 전부 다 하나씩 입고 말이죠. 무언가 급한 듯 수첩을 들고 모여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사탕 먹고 다 하대요. 그런 거. 어린이들만의 별개의 세계가 있나요? 어린이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린이는 어른들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럼 어린이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은 같이 살고 있는 어른들도 밖에 나다니지 말라고 해야죠. 똑같이. 아예 중국식으로 문에다가 못을 박고 통제를 하지 왜요?
아마 그렇게도 우리 국민들이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구글에서는 이러한 말도 허용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지금도 어쩌는지 모르겠죠. 채널을 중단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백신에 무슨 인간을 조종하는 칩이 있을 것이다, 물백신이다, 이런 말은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전문가랍시고 맨날 가천대 정재훈 이런 사람만 나오느냐, 이런 비판을 했을 뿐이고, 집단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사람들이 특히나 아시아 특색이 있고 특히나 한국인 특색이 있다. 서로 감시하면서 신고하고 고발하는 기질까지 우리 한국인들한테 있다. 이런 비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급하지만 어린이 확진자 나와서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다 폐쇄한다면, 웃긴 건 그때 학교는 또 폐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왜 어른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폐쇄시키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비판을 했을 뿐이에요. 그 정도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어쨌든 다 뒤로 하고, 왜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명절 전후로 실내 마스크 공식 해제한다라고 하는 예고가 되어 있죠. 그때까지 써야죠. 그때까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자체 중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안 하면은 벌금 10만 원 부과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경주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붙었지 싶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접한 결과로는 아마 1위일 겁니다. 1위일 겁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방역차 중단시킨 게 접니다. 보건소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보건소 담당자가 효과 없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공무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아서 그렇게라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인 겁니다. 이게 근대 국가 맞습니까? 우리가 근대 시민 맞습니까? 야만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공포로 몰아가 놓고 왜 벗냐는 겁니다. 왜 벗냐는 겁니다. 지금 시간 지나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면,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때려 죽이겠습니까? 부디 사회 지도층부터 리더 소리를 듣고 지도자 소리를 들으려면 떼거리가 주장할 법한 내용에 편성해서 하지 말고 소신 있게 시민을, 도민을,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향도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가져야죠.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리더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중, 집단화된 대중입니다. 그것도 세력화되고 연대되지 않은 대중 말고 집단화된 대중의 볼모가 되어가지고 자기 권력만 향유하고 누리다가 임기 마치는 오욕의 인물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북에서 그래도 지도자라고 칭해지는 도지사, 교육감, 경주시장 신년 할애회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생업인 내 직장을 강제 폐쇄시켰던 그때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멸감을 느끼고, 저는 경주시하고 동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주시장으로부터 무언가를 사사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주시에 소속된 가게가 아닙니다. 규모는 미천하겠습니다만 오롯이 독립해서 홀로 쓰는 상인정신을 갖고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무슨 시간이 남고 자본이 남아 돌고 해서 취미 삼아 가지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 소명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냥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 농사 짓는 사람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어차피 농민들이야 들판에서 마스크 쓰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얼굴 내놓고 작은 업체지만 무언가 이렇게 사업이랍시고 하는 도중에 이런 소신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할 때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절박함이 있으니까 주장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제 와서 과거에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머리에 구멍 나서 죽는다고 나라를 흔들어 대다가 지금 미국 소고기 수입 국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진장 구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때 미국 소고기 한국, 일본, 호주 일부 소에게 먹이는 사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풀이나 사료를 먹이죠. 비만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A2 뿌리라고 비싸게 주고 먹는 거예요. 동일한 사료를 먹습니다. 고기 형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8년에 내가 살짝 미쳤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고백하는 사람 몇 명이나 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미끄덩하게 넘어가죠. 반성, 학습 1도 없죠. 그냥 쓱 넘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 씁니다만 아니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정치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습을 했나요? 없잖아요, 지금. 너무 과했다. 제가 최근에 내 개인적인 역사로 볼 때 그래도 일단락 짓는 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경북도청, 경주시청, 포항시청 방역 담당관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경주시청 이렇게 학원을 강제 폐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체를. 아십니까? 아,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 그랬더랬습니다. 그랬더랬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님 행사할 때 공식적으로 마스크 안 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포항시 드론 띄워가지고 방역했던 거 압니까? 예, 거기도 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놀라요. 예, 과학도시, 산업도시 포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청에도 마찬가지. 쭉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뭐 제가 싸우자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담당관들 다 공이 야, 돌아보면 좀 과잉되었던 거,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반응은 하기는 해요. 제가 마스크를 왜 써야 됩니까? 강제로 세종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니 세종시 담당 공무원은 식약처의 지침에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약처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말은 자신들은 KF94 마스크가 황사나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을 뿐이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세종시에 전화했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그러니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 기존에 계속 써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됩니까? 전 국민을 이렇게 가둬놓고 지냈는데 라고 하니 하는 말이 산업안전법에 의거하여 라고 저를 협박을 해요.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산업안전법 운운하고 서비스 마인드 강령 같은 거 말하지 않죠, 멘트에서. 그래서 제가 따지니까 차단을 하면서 자동 멘트가 나옵니다. 귀하는 일주일 동안 민원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관료 폭력, 관료 독재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지침을 어기면서 벗냐 말입니다. 제가 꼰대입니까? 제가 꼰대예요. 제가 보건대 3년 동안 관료 조직과 질문 없이 따르던 그 사람들이 나는 꼰대라고 봐요. 집단 꼰대화 되었던 겁니다. MZ세대? 청년은 그래도 무모하리만치 반항도 한번 해보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저는 MZ세대가 맘존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반항 안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하니까 술집에서 먹다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술 사가지고 공원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게 MZ세대였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쁜 미용 마스크가 등장했죠. 오똑 쓰는 마스크 뭐 개발되고
찾아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언급하지만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 지도층부터 일반인까지 부디 이번 일로 학습을 좀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숫자 많은 곳에 진실과 사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 많고 떼그리즘 사회가 잘 된 적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심하시고 부디 이 시골 딸깍바리로 보이는 사람의 말도 경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